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지난달 부산, 울산, 경남 지역 평균 기온이 27.5도를 기록하며 역대 두 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밤사이 최저 기온이 25도를 넘는 열대야 일수는 12.9일로 관련 관측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의 영향을 동시에 받은 가운데 강한 햇볕과 지형 휴가가 더해지며 찜통더위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반면 7월 강수량은 68mm로 평년의 20% 수준에 그쳐 역대 가장 적었으며 기상가뭄 발생일수도 20.7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경남도가 기록적인 폭염과 장기 가뭄에 대응해 도민 보호와 농어 피해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도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더위 쉼터 냉방비 8억 2천만 원을 긴급 지원하고 야간과 주말에도 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뭄 대응 특별교부세 32억 5천만 원을 확보해 창원과 밀양 등 7개 시군의 용수 공급을 지원하고 추가 예산 확보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축산 분야에는 환풍기와 안개 분무 시설 등을, 수산 분야에는 산소 발생기와 차광막 등 고수온 대응 장비를 지원해 폭염 피해를 줄일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마른 장마와 폭염으로 인한 가로수와 녹지대 수목의 고사 피해를 막기 위해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부산시는 지난달 폭염 중대경보 발효에 따라 대응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주요 수목 68만 여주에 대해 긴급 급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시는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예산 2억 2천만 원을 자치구와 관력 사업소에 긴급 배정하고 급수 차량 임차와 인력 투입을 늘려 신규 식재 수목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오는 14일까지 건설 조선업 등 폭염과 밀폐 공간 질식재의 위험이 큰 사업장 26곳을 집중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장마 종료 후 폭염에 대비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체감온도 단계별 작업 중지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 맨홀과 오폐수 처리 시설 등 밀폐 공간 작업장의 산소 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합니다. 부산 수영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불이 나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5일 새벽 수영구 망미동의 한 15층짜리 공동주택 5층 세대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작은 방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 불로 2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주민 2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부산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통영시와 통영시의회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시민 1인당 35만 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4월 15일 기준 통영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영주권자, 결혼 이민자 등 11만 6천여 명입니다. 총 사업비는 409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49억 원과 일반 재원 6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관련 조례안과 추가 경정 예산안은 예비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6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의와 14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경남교육청이 2027학년도 공립학교 신규 교사 756명을 선발합니다. 선발 인원은 유치원 63명, 초등 149명, 중등 400명 등 모두 756명입니다. 유치원과 초등교사 임용시험은 오는 9월 9일 공고를 시작으로 원서를 접수하며 1차 시험은 11월 7일 실시됩니다. 중등교사는 9월 30일 공고, 11월 28일 1차 시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교원 정원 조정 등에 따라 최종 선발 인원이 변경될 수 있는 만큼 지원자는 최종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남해해경이 경찰 공무원 47명을 채용합니다. 남해해경은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2026년 3차 해양경찰 공무원 채용시험 원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채용 인원은 공채 20명,
함정요원 25명, 수사 2명 등이며 오는 10월부터 필기시험 등 채용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남해해경 누리집과 국가공무원 채용 시스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에 계곡마저 말라가고 있습니다. 경남의 대표 피서지마다 물줄기가 끊기면서 여름철 풍경도 크게 달라졌는데요. 계곡 바닥이 드러나고 수량이 급감하는 등 폭염이 자연 환경은 물론 여름 피서지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창원시 마산해원구 감천계곡. 하늘에서 내려다본 계곡은 물길 대신 회색 바닥이 길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년 같으면 시원한 물줄기가 흐르고 피서객들로 북적였을 자리지만 지금은 얕은 물 웅덩이만 군데군데 남아있을 뿐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다이빙이 가능할 정도로 물이 깊었던 곳이지만 지금은 물이 사라지고 돌과 풀만 무성합니다. 매년 여름이면 물놀이객들로 붐비던 계곡이지만 올해는 피서객의 발길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물놀이 안전을 위해 설치된 시설들도 물이 말라버리면서 사실상 제 기능을 잃었습니다. 방학하고 나면은 많이 왔어요. 학생들 또 회사 다니는 사람들 휴가 때 되면 사람이 바글바글 했는데 솔직히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지금은 휴가고 무엇이고 학생도 없어지고 휴가 오버 물 한 발 없으기는 발로 선제 담글 데가 없으기는 정말 일격 사람이 안 오고. 또 다른 계곡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된 폭염과 부족한 강수량으로 계곡 수량이 크게 줄면서 넓은 안반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올해 대장청 유원지의 누적 방문객은 3,38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500여 명과 비교해 약 73%나 감소했습니다. 피서객이 급감하면서 여름철 대복을 기대했던 인근 상인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6, 7, 8 석 달은 하루에 10만 원씩 오르고 주말은 20만 원, 아주 특별한 날은 막 3, 40만 원 팔았는데 요새는 평균 평일날은 3, 4만 원, 주말 돼야 6, 7만 원 그렇게 나와요. 시원한 물줄기 대신 메마른 바닥이 드러난 계곡.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올여름 피서지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체류 기간과 1인당 지출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양적 성장을 이룬 부산 관광의 이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2분기 외래 관광객이 방문한 지역 가운데 부산은 18.4%로 서울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2.8%포인트 증가해 주요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크게 늘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른 모습도 보입니다. 올해 1분기 외국인의 부산 방문 경로 1위는 김해공항이나 부산항이 아닌 타지경이었습니다. 부산 방문 외국인은 대만과 중국, 일본, 미국 순이었지만 김해공항 국제노선은 일본과 대만에 집중돼 있고 미국 본토 직항은 없습니다. 장거리 관광객들이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서울에 머문 뒤 KTX 등을 이용해 부산을 잠시 찾는 이른바 경유형 관광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평균 체류 기간도 2024년 6.2일에서 지난해 4.8일로 1.4일 줄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게 되면 인천으로 와서 서울에 있다가 잠시 강릉, 제주, 부산에 온다. 그럼 문제는 양적인 성장은 됐는데 체류 일자 같은 경우를 보면 오히려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잠깐 이제 거기서 부산도 놀러 가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덤으로 부산이 거쳐가는 데가 된다는 얘기, 이게 데스티네이션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관광객이 늘어난 만큼 최종 목적지로 부산을 선택하는 경우는 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비도 감소했습니다. 외국인 1인당 지출액은 2024년 828.4달러에서 지난해 710.6달러로 14.2% 줄었습니다. 또 레저 스포츠와 역사 문화유적 탐방, 쇼핑 등
고부가 가치 체험 활동 비중은 감소하고 음식과 자연경관 감상의 소비가 집중됐습니다. 관광객 만족도 역시 맛집 탐방과 자연 풍경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 번 방문한 관광객이 오래 머물며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와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3년간 평균 방문 횟수는 2023년 1.9회, 2024년 1.5회, 지난해에는 1.6회로 큰 변화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냥 단발성 이벤트로 흩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가서 이제 관광객들이 찍어 올린 리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그것만 보고 다시 귀가를 하고 돌아가는 느낌이거든요. 점점점으로 흩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면 요거를 체류형 관광으로 될 수 있게끔 적어도 체류할 수 있는 정도의 관광 상품을 몇 가지 만들어서 시도를 해보면 외국인 관광객은 늘고 있지만 체류 기간과 소비, 재방문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 부산 관광시장이 지역 경제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시가 영도구 신선동과 청학동의 폭염 취약계층 170가구에 폭염 대응 물품을 지원합니다. 해당 가구에는 오는 21일까지 여름용 이불과 양우산, 생수 등 폭염 대응 물품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첫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지고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부산에서는 지난 3일 기준 온열 질환자 62명과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 2명이 발생했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경남 밀양시에 산림청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용수 공급에 나섰습니다. 최근 2달간 경남 지역 강수량은 평년의 33% 수준에 그쳤고 밀양 지역 저수지 저수율은 전국 최저인 32.6%까지 떨어졌습니다. 산림청은 산불 진화 차량 22대를 투입해 밀양시 무안면과 초동면 일대 농경지 22헥타르에 하루 500톤 이상의 용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억 원을 긴급 지원했으며 지자체도 양수시설 설치와 급수차 운영 등 가뭄 대응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부산 바다축제가 오는 7일 개막해 13일까지 다대포 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축제 첫날인 7일에는 오후 8시부터 다대포 해수욕장 앞바다에서 다대 불꽃쇼가 펼쳐집니다. 축제 기간 2,000석 상당의 전국 최대 규모 해변 포차가 운영되고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이어집니다. 부산시는 개막 당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다대포 해수욕장 백사장 관람객을 3만 5천 명까지 제한하고 다대로 1개 차로와 인근 공영주차장 3곳에 차량 출입을 통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 통영시가 동피랑 벽화를 새롭게 단장하고 벽화축제를 엽니다. 시는 4일 오래된 벽화를 정비하고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벽화 공모전 선정작을 동피랑 마을 4곳에 새로 조성하고 페인트 페스타와 아트위크, 벽화 스탬프 투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통영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동피랑의 관광 경쟁력을 높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KTX SRT 통합 운행 계획에 따라 다음 달부터 경전선 고속열차 운행 횟수와 좌석 수가 크게 늘어납니다. 경상남도는 경전선 운행 횟수가 평일 38회, 주말 46회로 각각 6회씩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중앙역은 평일 상하행 각 3회씩 모두 6회, 주말에는 모두 5회 추가 정차합니다. 마산역에는 오는 9월 1일부터 심야 상행 SRT 막차가 신설돼 수도권 이동 편의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또 KTX 운임은 SRT 기준에 맞춰 약 10% 인하됩니다. 이와 함께 경전선 SRT 정차역에 양산 물금역이 추가돼 하루 2에서 4회 정차할 예정입니다. 부산관광공사가 금정산의 대한민국 24번째 국립공원 지정을 기념해 오메가메 갱상도 삼산 삼색 트레킹 챌린지를 개최합니다. 3일부터 12월 3일까지 석 달간 진행되는 이번 챌린지는 부산 금정산과 대구 팔공산, 경주 토암산을 잇는 영남권 공동으로 진행됩니다. 참가자들은 캐시워크 앱을 통해 3개 지역의 주요 산행 코스에서 GPS 위치 인증과 정상 인증샷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공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최초 도심형 국립공원이 된 금정산의 자연자원을 알리고 지역 간 관광 교류를 늘러갈 계획입니다. 부산의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인 해양수산부가 최종부지 선정을 앞두고 본부 직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해수부는 신청사 유치 제안서를 낸 부산 동구와 중구, 남구, 강서구 등 후보지 4곳에 대해 이틀간 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임차 건물을 사용 중인 해수부는 오는 2030년까지 신청사를 지을 계획으로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해수부는 직원 설문과 심사를 거쳐 오는 7일 신청사 최종 부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이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부산 이전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등 4개 시민단체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이전이 완료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6개 주요 공공기관 이전은 여전히 구체적인 실행계획조차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해양수산공공기관 이전은 해양 행정 집적을 위한 별도의 국정과제라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는 별개로 독립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미인가 초중고 국제학교를 운영해온 A학원의 등록을 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교육청은 남구와 강서구에서 무인가 국제학교를 운영하며 교육당국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A학원에 대해 등록 말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어 손현보 목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미인가 시설 세계로 우남기독 아카데미에 대해서도 초중등교육법 위반 2차 고지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청은 오는 9월 말까지 이들 기관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종 점검을 거쳐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부산대학교를 비롯한 전국 39개 국공립대학교 총장들이 고등교육 재정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충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4일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해 고등교육 예산을 확대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협의회는 18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과 목적 사업 중심의 지원으로 대학 건물 63%가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일 만큼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특별회계를 법정 교부금 형태로 신설 확대해 대학시설 개보수와 인건비, 공공요금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4일 낮 12시 30분쯤 경남 밀양시 상남면의 한 임야에서 불이 났습니다. 밀양대교 아래 농로 인근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진화 차량과 헬기, 인력 등을 투입해 1시간여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이 불로 임야 일부가 탔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자택에 불을 지르고 가스호스를 끊어 가스를 누출시킨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4일 새벽 2시 20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아파트 4층 거실과 다용도실 블라인드에 불을 붙이고 주방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집안에 쓰러져 있던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경찰은 A씨가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창원해양경찰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 달 동안 구명조끼 미착용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해경은 오는 31일까지 연근해 어선의 외부 노출 갑판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상시 착용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어선원과 선장은 외부 갑판에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 어업 행위를 하는 무등록 선박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위반 시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